여러분 안녕하세요. 늘 행복한 오늘입니다. 자,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던 오늘 공인중개사 시험 공시법 필승 합격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기다리셨죠? 바로 시작할게요. 공인중개사 시험 공시법 대응 전략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흔히 첫 번째 지적법은 쉬운데 등기법은 어렵다. 등기법 어렵게 느껴지시잖아요. 네. 나는 흔히들 그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지적법은 점수가 잘 나오는데 등기법이 잘 안 나온다. 근데 아셔야 될 게 이거는 본인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누구든지 많죠. 누구든지를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에 딱 느끼시게. 누구든지 지적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인가? 그런데 통상 다 지적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편의상 지적법이라고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지적법이 단순 암기가 굉장히 많고 뎁스가 크게 없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 지적법이 등기법보다 훨씬 더 쉽게 느껴지고 실제로도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 아니면 본인이 이렇게 문제를 풀어봐도 훨씬 더 등기법보다 지적법이 쉽게 느껴지죠. 이건 누구에게나 다 공통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만 특별한 게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2차를 안전하게 통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시법에 있는 지적법은 기본이고 등기법까지 정복을 해야 가능하다는 거를 꼭 강조를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등기법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등기법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선 제가 좀 전에 말씀을 간단하게 드렸지만은 지적법하고 등기법이 왜 다르고 어떻게 다른지를 알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걸 모르고 공시법을 계속하고 있으니 공시법 특히 등기법이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자, 비기를 전수합니다. 보세요. 자, 첫 번째 지적법은 전형적인 2차 과목의 단순 암기와 직접 적용이라는 공통된 단순한 2차 과목들의 공통사항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하겠죠. 잘 아시겠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같이. 그렇지만 등기법은 달라요. 등기법은 되려 1차 과목들, 부동산 학개론하고 민법하고 궤가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1차 과목을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 강조드린 것 같이 1차하고 2차 과목의 차이가 뭐였죠? 1차 과목의 특징은 선 이해 후 암기입니다. 근데 등기법도 똑같아요. 지적법은 단순 암기이기 때문에 뎁스가 없다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등기법은 뎁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백그라운드, 뒤에 뭐가 있는지 충분한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암기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이걸 지적법하고 똑같이 암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안 나오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100번 봐도 이해가 안 가고 그런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를 모르고 무조건 단순 암기로 해결을 하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온다는 말을 강조를 드립니다. 여기에 등기법의 비밀이 숨어 있어요. 자,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등기부 기재사항에 어떤 내용이나 용어가 나오잖아요. 어떤 단어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걸 그냥 지적법하고 똑같이 단순하게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객관적인 사실을 추상적으로 자꾸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뜬구름 잡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코끼리를 봉사들이 만졌을 때 다리를 만지는 사람, 등을 만지는 사람, 허리를 만지는 사람, 코를 만지는 사람 다 해석이 다르잖아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자, 눈을 뜨셔야 돼요. 자, 등기부 기재사항이 그 용어가 뭘 뜻하고 어느 쪽에 있고 뭐 때문에 이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사실을 내가 인지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직도 파악하기 못하기 때문에 등기법의 점수가 안 나온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내가 왜 등기법 점수가 안 나오는지 이해가 되셨을 거고 왜 등기법이 어렵게 느껴지는지를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모든 거를 비로소 해결할 방법은 가장 기본적으로 공시법도 똑같습니다. 공시법은 제가 공인중개사법 강조드렸을 때처럼 암기 노트가 필수입니다.
외워야 될 것들이 많지만 특히 지적법 같은 경우에 단순 암기 굉장히 많죠. 등기법은 이해와 암기를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암기 노트입니다. 그리고 그 등기법 용어의 생소함, 여기서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기본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기본서 절대 보면 안 되고 기본서 절대 강의 들어도 안 되고 기본서를 말을 꺼내지 말라라고 지금까지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 지적법도 아니고 딱 등기법입니다. 등기법에서는 내가 모르는 용어, 내가 틀린 용어가 나와요. 그러면은 그때 기본서 꺼내셔야 돼요. 기본서 꺼내셔서 그래도 공시법 기본서는 그렇게 두껍지 않잖아요. 딴 거에 비해서. 그 중에 또 절반 등기법이 아닙니까? 등기법만 따로 잘라내셔도 돼요. 책을 해서 기본서를 꺼내서 그 부분을 찾아가지고 그게 뭘 뜻하는지 있죠. 그걸 꺼내가지고 그게 뭘 말하고 어디에 있고 왜 이거를 기재되어 있고 이게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머릿속에다가 각인을 시켜놓는 거에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지금 10월 다 됐는데 지금 이거를 지금 하라고? 예.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내용을 모르는데 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기본서를 볼 생각을 아예 안 하더라고요. 근데 기본서가 아니면 그 내용이 안 나와요. 아니면 교수님한테 뭐 매번 찾아가야 되는데 말도 안 되잖아요. 밤 12시에도 갈 수도 없고. 기본서를 꺼내서 찾아보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내 머릿속에 구체화시켜야 되고 충분히 내용을 파악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러면 자, 늘 행복한 오늘이 제시하는 공시법의 그런 필승 합격 방법은 뭡니까? 자, 이거는 지적법하고 등기법하고 공통적으로 제일 강조드리는 암기 노트예요. 그리고 특히 등기법 같은 경우에는 기본서의 용어를 확실히 내 걸로 만들고 그게 등기부에 어느 위치에 있고 뭘 뜻하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시험에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적용해서 맞춰야 되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공수모. 자, 여기는 공수모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출제 예상 문제집이 없죠. 또 출제 예상 문제지가 없습니다. 굳이 보실 필요 없어요. 공시법은요, 지적법, 등기법, 공히 기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수모를 다 보세요. 공수모 다 보시고요. 가끔 공수모의 기출을 몇 년을 봐야 되는지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냥 놔두면은 그때 이전 영상에서 16년치가 나오잖아요. 가급적 다 보세요. 뭐 그거를 뭐 단원별로 보다 보면 이런 문제도 나오고 저런 문제도 나오는데 우리 시험도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저렇게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자꾸 편해지려고 하면은 몸이 고생을 해요. 그쵸? 내가 머리가 편해지려고 놔버리면은 몸이 나중에 고생해서 다시 찾아봐야 되고 다시 이게 무슨 말인지를 봐야 되는데 다 대비가 되잖아요. 저는 가급적 16년치 다 보실 거를 권합니다. 네. 뭐 빨리빨리 앱으로 보시면 돼요. 어떤 분이 질문해서 프린트해서 보라는 얘기죠? 절대 아닙니다. 지금 프린트할 시간이 어딨어요. 그냥 앱으로 깐 거를 그냥 바로 보시고 바로 맞으면은 넘어가고 난 이 문제를 다 안다. 바로 넘어가고 내가 이 문제를 모르겠다. 그럼 설명 눌러서 설명 보고 다 이해시키고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넘기라는 거지 그 출력하고 언제 그러고 있어요. 그럴 시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내일 모레 10월입니다.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 백선. 제가 지금 백선 강조해놨죠. 그리고 동형입니다. 이 백선을 강조하는 이유가 나중에 공법하고 한 번 더 같이 강조를 드릴 건데 공시법의 나중에 백선 자료는요. 등기법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시켜주는 진짜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등기법이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가시잖아요. 공부를 하셔서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공부를 하시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맨 마지막에 풀리지 않는 20% 정도가 남을 겁니다. 그 20%를 완성시켜주는 게 백선이에요. 특히나 공시법, 공법이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공법에는 강조를 안 드렸는데 이 공시법을 하면서 한 번 강조를 드릴게요. 공법의 백선 자료, 공시법의 백선 자료, 특히 등기법 쪽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백선은 꼭 챙겨가셔야 돼요. 추가로 한 과목을 더 선정을 한다면 그거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민법이었는데 어쨌든 뭐 전 과목 안 중요한 게 아니지만은 안 중요한 과목은 없겠지만은 저는 특히 그 세 과목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나머지 자료들을 통해서 공시법 공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부터
공시법 공부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암기 노트로 지적법과 등기법의 내용을 우선 이해하고 암기하는 데 있습니다. 이미 기초, 기본, 심화 과정을 통해서 이론은 충분히 여러 번 반복을 하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법은 정말 상당히 어느 정도 이해가 가셨을 텐데 난 아직도 등기법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지적법과 등기법은 어차피 파트가 앞에 지적법, 뒤가 등기법으로 나눠져 있으니 지적법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언급을 드리고 등기법을 좀 더 비중 있게 둬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늘 강조드리지만 이사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다른 학원들의 커리와 교재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거의 공통적인 자료들, 교재들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이제 이사에서 공시법 교수님이 기본반부터 이제 나눠주셔가지고 심화반까지 반복 숙달을 하고 제가 시험장 갈 때까지 외웠던 자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기 노트를 필히 메인 자료로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1차 과목들하고는 다르게 이 공시법 역시 출제 예상 문제집을 보실 시간도 없고 보신다고 해서 효율이 나지도 않습니다. 그 점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 핵심 암기 사항으로 공부를 핵심 노트, 암기 노트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자이크 상당히 많을 거예요. 참고하시고요. 첫 장은 모자이크 처리를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김 교수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김 교수님 굉장히 따뜻한 분이세요. 같이 공부하시던 여자분들은 뭐 애칭으로 친정엄마라고 할 정도로 정말 진짜 학생들한테 애착도 많고 열정적이고 굉장히 노력하셨고 또한 우리와 같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하신 정말 뛰어나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도 존경하고요. 제가 언남중학교에서 가서 시험 쳤다고 했잖아요. 마침 거기 또 응원하러 오셨어요. 제가 그래서 와락 안아드리고 그러고 갔는데 네, 아주 감사한 기억이죠. 네, 늘 고맙습니다, 김 교수님. 네, 일단 그 첫 장만 제가 모자이크하지 않고 보여드릴게요. 일단 그 지적법부터 나오는데 지적법은 토지의 등록부터 시작해서 지적위원회 및 지적 측량 성과 적부심사까지 내용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 암기 노트에 있는 내용은 다 외우셔야 돼요. 이 암기 노트를 줄여달라? 안 됩니다. 이 암기 노트만 가지고 되냐? 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부족하다? 특강 자료나 특히 백선 요 자료로 플러스 시키시면 완성체가 돼서 시험장 가시면 됩니다. 자, 시작할게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공시법 교수님은 암기도 편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암기법도 굉장히 많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의 다 대부분이 교수님이 알려주신 그 암기 코드들이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죠. 암기 코드들이 다 있는데 뭐 토지의 등록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뭐 지적소관청이 나오고 뭐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그 다음에 토지 이용 현황 조사 이런 거 토시 하나 틀린 것도 옛날에 기출의 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위에서 봐야 된다까지도 정확하게 알려주시고요. 자, 그럼 저는 신규 등록 및 뭐 지번 같은 경우에 등록 전환이 나왔을 때 저는 그냥 신규 등록하고 등록 전환 뭐 이 두 개를 뭐 이제 따로 알려주잖아요. 저는 이제 요런 거를 제가 이제 외우기 쉽게 등 X 이래가지고 부번 나온다. 인떨려다, 뭐 인접하다, 떨어져 있다, 여러 필지로 돼 있다. 이런 식으로 인떨려라고 교수님이 알려준 거에다가 부가해서 했고요. 뭐 분할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예전에 한번 암기 팁 알려드린 것처럼 분할 같은 경우에는 비읍이잖아요. 그리고 분할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걸 딴 사람한테도 제가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는 부번인 거예요. 분할이니까 분할. 그러니까 우 들어가잖아요. 우. 이러니까 안 헷갈린다고 다들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뭐 분할하면 이제 건축물 우선하여. 이거는 저는 어떻게 외웠냐면 앞자를 따서 분건우 이렇게 외웠고요. 분할 건축물 우선하여. 그래서 저는 이걸
교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분건우. 자, 그 다음 분건우 나온 다음에 이거랑 비슷한 게 이제 또 나오죠. 합병에는 또 이제 합병 건축물 신청할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순위, 본번 중 선순위 이것도 외워야 되지만은 이제 합병 건축물 신청할 때 이것도 합병 건축물 신청할 때에서 합건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제가 스스로 코드를 딴 거예요. 분건우, 합건신 이렇게 하면 절대 분할 합병 나올 때 틀릴 일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거를 이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적 확정 측량 실지 지역 같은 경우 도시개발 등의 사업 등의 시행 지역이다. 이러면 이제 지축행이라고 이제 교수님이 알려주신 거에다 저는 지적 확정 측량 도시개발 붙여서 지도지축행 이렇게 외워버렸어요. 그러니까 5가지 다 외우지더라고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다음 장부터는 이제 좀 제가 모자이크를 전체 처리하겠습니다. 교수님도 당연히 지적재산권이 있으시고요. 여기서 공부는 이렇게 한다라고 이제 대략적으로 제가 알려드리는 거지 이걸 전체적으로 다 통으로 보여드릴 수가 없잖아요. 양해해 주시고요.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 지목이 나오고 지목도 굉장히 중요하죠. 지목 같은 경우에는 뭐 하천, 수로, 수로는 이제 국어죠. 그 다음에 이제 국어가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헷갈리시면 안 되고, 유지하고 이제 국어하고 또 헷갈리시면 안 되고, 답, 광천지, 수도용지, 그 다음에 주차 전용 건축물은 주차장이다. 이런 것들. 항만시설, 공항시설,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시설물, 이런 건 잡종지다. 이런 것들 잘 외우셔야 되고요. 그럼 경계, 절토는 상단부다. 높낮이 차이가 없으면 중앙이다. 높낮이 차이가 있으면 하단부다. 해면하고 수면은 최대 만조위, 최대 만수위. 제방은 바깥쪽 어깨 부분이다. 이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것들 잘 구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를 분할할 때는 경계점 표시를 설치한 후에 또는 설치하여 이런 토지가 똑같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제 다음에 거기에 이제 또 뭐가 나오면 이제 지상 경계점 등록부와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X 이런 것들 경계점 좌표 등록부로 계속 보시면 조심하셔야 되고 지상 경계점 등록부 자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하시고 틀리지 않게끔 하셔야 됩니다. 자 위치와 종류가 있고 암기 순서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위치 설명도 좌표, 사진 파일, 소재 지번, 공부산 지번, 실제 이용 지역 이런 것들 지금 알고 계신다면 굉장히 훌륭하신 거예요. 다음에 이제 면적으로 넘어갔을 때 면적의 측정은 경계가 있고 좌표가 있죠. 경계에는 지적도면, 전자면적 측량기, 좌표에는 경계점 좌표 측량, 경계점 좌표 등록부죠. 그 다음에 좌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또 따라서 가운데 있는 좌표를 앞으로 끌어서 좌표 면적 계산법 이런 식으로 외우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지적공부 등록사항 이제 정리하는 게 나오는데 이제 이 표가 큰 거 하나가 나와요. 이제 모자이크가 돼 있을 거라 자세하게 안 나오지만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우리 교수님 굉장히 유능하셔서 다 알려주셨어요. 소재 지번은 다 된다, 지목은 목도장 이런 식으로 쭉. 그러면 이제 거기가 토지의 표시로 구분이 되고 소유자부터는 소유자 등에 대한 것으로 이제 나눠지죠. 중요한 내용, 특징 이런 거 다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지적 공부의 보존 및 공개로 넘어가면 지적 소관청은 지적 석으로 설치해서 이런 것들 정보 처리 시스템도 있고 그거는 영구히 보존해야 되는 그건 누구냐 관할 시도지사다 또는 시정군주 구청장이다 이런 것들 나오죠. 그다음 복제 관리는 정보 처리 시스템은 국장이다 이런 식으로 열람 등본 발급 이런 거는 해당 지적 소관청이 에다가 신청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 누구한테 신청을 하는지 누가 보존을 하고 누가 또 공개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구분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적 전산자료 이용 지적 점당 기구 이런 것들도 아셔야 되고 거기에 이제 꼽사리를 하나 더 껴있는 부동산 종합 공부에서 매칭이 되는 것들 아시죠?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는 지적 공부,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는 건축물 대장, 토지 이용 및 규제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부동산 가격은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 부동산의 권리에 대한 건 부동산 등기법 48조에 대한 권리사항 이런 것들 이렇게 해야 되고요. 신규 등록이다. 그 다음에 이제 등록 전환이다, 분할이다, 합병이다, 지목 변경, 토지 대상 이게 뭐가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나올 거고. 예. 중간에 껴있는 것들이 있는데. 네, 뭘 하나 껴놨네요. 예.
이런 거는 제가 팁으로 보존, 복제, 복구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것도 좀 헷갈리잖아요. 지적소관청이냐, 관할 시도지사냐, 뭐 이런 것들. 소관청이냐, 시도지사냐, 이런 것도 계속 이제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냥 그렇게 했어요. 여기 써 있는데, 시도지사는 윗사람이어서, 보복은 열받지는 않는다. 이런 식으로 외웠어요. 예. 뭐, 참고하실 분 참고하시고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다, 축적 변경, 대위 신청, 도시개발사업, 지적 정리, 등록사항 전정, 변경 등기 촉탁 및 등기 완료 통지, 지적 측량의 종료. 와, 이거 진짜 우리 교수님 휘황찬란하게 알려주셨죠? 다 외우셔야 돼요. 기초 측량, 검사 측량, 복구 측량, 신규 등록 측량, 등록 전환 측량, 분할 측량, 등록 말소 측량, 축적 변경, 등록사항 정정 측량, 지적 확정 측량, 지적 제조사 측량, 경계보건 측량, 지적 현황 측량, 기초 측량, 세부 측량으로 구분된다는 것까지, 예, 이거를 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놓칠 게 없고 그냥 다 외우셔야 됩니다. 다 단순 암기예요. 예, 지적 측량 기간, 이거 이제 측량 기간은 5일, 측량 검사 기간은 4일, 이래가지고 세부 측량 기간에 대해서 해가지고 기준점이 15점 이하는 4일, 15점을 초과한 때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해서 이거를 하면은 이제 계산으로 그럼 며칠인가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이게 그 공수모의 기출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 반복 숙달을 하시면은 똑같은 문제가 유사하게 일자만 바꿔가지고 나왔을 때 요거를 바로 맞추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점수가 직결됩니다. 그래서 공수모 기술들이 다 중요한 거예요. 네, 몇 년 전 거를 갑자기 꺼내가지고 똑같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지적위원회 및 지적측량 성과에 대한 적부심사, 지방지적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 관할 시도지사의 역할, 국장의 역할,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측량 수행자의 역할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다음 며칠 이내에 심의 의결하고 30일 이내에 한 번만 연장하고 7일 이내에 통지하고 이런 것들 쭉 나오잖아요. 국장을 거쳐서 재심사를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날짜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교수님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되게 편하게 해주시고 암기할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고려하시고 외우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법으로 넘어가서요. 등기법은 이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각 어려운 용어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용익권이 뭔지, 용익권 외가 뭔지, 용익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그 다음에 용익권 외에 나머지는 소유권 이전,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고, 용익권 외에 대한 나머지의 소유권 이전이 들어간다는 거를 명확하게 기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소유권 이전이라는 거는 여기에서 나중에 본인들이 빼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분명히 용익권 외의 권리라는 거를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등기할 사항이라는 걸. 네. 그 다음에 등기의 유효 조건, 등기의 효력 이런 것들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접혀가지고 저는 이제 리허설 없이 찍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제가 자료를 정말 겨우 찾았어요. 아침에 겨우 찾아가지고 갖고 왔는데, 예. 등기부 편성 방법, 대직권, 교수님 되게 편하게 알려주셨죠. 대목토, 대표, 대뜻, 3종 세트 당연히 외우고 계셔야 되고요. 용익권이 있는 거, 용익권이 없는 거 딱 그 구분해가지고 외우시고, 등기 신청 의무, 미등기, 이전 등기 구분하셔야 되고, 멸실 등기, 지목 변경, 이거는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죠. 1개월 이내에. 그렇지만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 핵심 포인트들을 다 기억하셔야 돼요. 예. 표제도가 뭔지, 그 다음에 갑구, 을구가 어떤 건지. 자, 이때 모르셨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해가 안 가신다 이러면 그때 기본서를 펴서 친절하게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자, 표제도는 어떻게 생겼고, 자, 어느 부분이 갑구고 어떤 게 을구다. 이런 걸 이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갔을 때. 등기부는 이 등기법은요, 기본서를 펴가지고 거기에 있는 등기들을 무조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자, 없는 자, 민법상 조합은 무조건 안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거는 합유 같은 경우는 합유 명의인 변경 등기고요. 네, 딴 등기들 합유 지분에 대해서 할 수 없는 것들, 공유 지분은 기록되니까 할 수 있고, 합유 지분은 안 되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사단이나 재단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 이런 식으로 등기 신청하고 공동 신청, 단독 신청, 이것도 구분해 가지고 잘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그 상속의 이인에 대한 등기 신청이 있고, 전자 신청이 있고, 등기 신청 정보,
농지 취득 자격증명, 농취증 이런 것들,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등기 권리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용 등기 등록번호 부여기관, 뭐 이런 거 굉장히 그 교수님이 재미있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제대하고 외출해서 법주 마시고 빚이 된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런 것들은. 네. 그래서 각하사유다, 뭐 이런 것들, 각하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외우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타 각하사유도 있고, 등기필 정보의 작성 및 통지가 있고, 이의신청, 제공을 하는 게 있고, 작성 통지가 있고, 소유권 보존 등기, 직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 공동 소유, 상속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진정 명의 회복, 신탁 등기. 자,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용어가 잘 모르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파트를요, 기본서를 펴셔가지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뭘 뜻하는 용어인지, 내가 왜 이걸 자신 있게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한지, 암기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려서 등기 기록에, 그러니까 등기부, 이게 모든 것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내가 등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부를 자세하게 볼 일이 없었고요. 뭐 집을 뭐 한 채, 두 채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실질 등기부 열람해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잖아요, 일반인들은. 뭐 간혹 공인중개사들 중에서도 뭔 소리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은. 네. 그래서 사실 등기부를 많이 다뤄보지 않으면은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뭔지, 어디서 끊어야 되는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생소하기 때문에 등기법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기본서에 있는 그 내용을 봐서 등기부 안에 있는 어느 위치에 뭐가 어디에서 쓰이고 있다는 것을 보시라는 거고, 그게 이해가 안 갔을 때 그 내용의 아래나 위에 있는 그 내용을 읽고 이해를 하신 다음에 내 머릿속에 집어넣어라, 각인해라, 이거를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더 쉽게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뭐 저당권, 권리질권, 그다음 뭐 필요적 기재 사항이 뭐 쭉 있죠. 네, 각 권리별 기록 사항에는 뭐 필요적 기재 사항이다, 임의적 기재 사항이다, 이런 게 지상권부터 환매 특약 등기까지 범위 목적, 뭐 요역지 표시, 전세금, 차임, 채권액, 뭐 채무자, 채권 최고액, 채무자, 매매대금, 매매비용, 뭐 이런 것처럼 임의적 기록 사항은 존속 기간부터 뭐 환매 기간까지. 그래서 이것도 네, 저는 어떤 식으로 뭐 암기를 했냐면은 저당권하고 근저당권을 나눠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제가 정리를 해서 뭐 저당권이다, 근저당권이다 하면 뭐 여기에 변제기간, 뭐 이자, 뭐 위약금 이래서 변이위 이러고, 하나는 존속기간 이렇게 하고, 이거를 구분을 해서 얘네를 저당권은 등기사항이고 등기사항이 아니고, 근저당권은 존속기간이 등기사항이고 저당권은 존속기간이 등기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OX를 딴 데다가 해주신 걸 여기다가 OX 이런 식으로 제 맘대로 갖다 하나 넣어서 변이위, 존속기간, OX 이런 식으로 해놨으니까 저당권, 근저당권 필요하신 분 참고하시고요. 이것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변경등기하고 경정등기, 뭐 말소등기, 말소회복등기. 말소등기, 말소회복등기 재밌죠. 왜냐하면 권리의 변경등기, 권리의 경정등기 같은 경우에는 승낙서를 첨부하면은 부계등기고,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주등기로 실행이 되는데, 반대 아니냐 잘못 알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부계등기가 더 편한 거예요, 주등기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편의를 봐줬다고 이해를 하시면 훨씬 쉬워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시면 기본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기본서에서 딱 필요한 것만 보셔야 됩니다. 모든 걸 다 보시라는 말이 아니에요. 네, 말소 등기와 말소 회복 등기는 승낙서를 첨부하면은 실행이 하고,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각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 부기등기 같은 경우에는 주등기와 부기등기를 구분을 하는데, 소유자가 설정한 것이 주등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부기등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약정, 특약 뭐 이런 거 나오고, 표시인의 뭐 등기 명의의 표시 변경, 뭐 권리 변경, 승낙이 없는 경우는 주등기. 아까 얘기했던 그다음 말소 회복 등기 뭐 이런 것들이 잘 구분해가지고 내용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뭐 교수님이 친절하게 표로 안 내렸기 때문에 표를 하셔가지고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들, 각인 효과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난해하고 헷갈리는 가등기. 가등기에 이런 쭉 것들을, 이게 이제 그 가등기라는 거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등기되는 권리의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임시적인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용어부터 이해를 하지 못하시면 나중에 더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찾아보시고 이해를 하시고, 이 암기 노트를 보시다가 어느 파트나 똑같습니다. 암기 노트를 보시다가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나오면 무조건 기본서를 보셔가지고 확실하게 체득을 하신 다음에 암기 노트로 다시 돌아와서 보시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해가 됐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기본서를 계속 보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본서를 찾아보라는 얘기지 기본서를 계속 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핵심은, 메인은 이 암기 노트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 주시고요. 잡음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손님들이 있어서 카드를 긁으셔가지고. 이제 가압류 가처분 등기 맨 마지막이죠. 가압류 가처분도 이건 무조건 나와요. 근데 이제 가처분은 가압류 있고 가처분 있는데, 가압류 이쪽 가처분 같은 경우 좀 내용이 어려운데 이것도 이제 교수님이 이제 정리를 딱 해주셨어요. 가등기는 이후에 맞춰진, 가처분은 이후에 맞춰진, 똑같아요. 근데 가등기는 직권 말소, 가처분은 단독 신청, 가압류도 직권 말소, 가처분, 가압류도 단독 신청으로 말소. 가압류는 원칙은 법원 촉탁이지만 가등기 가처분에 있으면은 이쪽으로 간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이거를, 근데 이제 이 암기 노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똑같아요. 계속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이미 계속 기본 과정부터 계속해서 반복을 해오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그 이해는 다 가셨을 거고, 지적법 같은 경우 특히 지적위원회 쪽 적부심사 이런 거 조심하면 가장 뭐 핵심적인 거고 가장 시험이 잘 나오니까 잘 보시면 되겠고, 지목이나 이런 것들도요, 지목의 종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그 등기법 쪽으로 넘어왔을 때 등기할 사항부터 맨 뒤에 가압류 가처분 등기까지 내용을 아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가 대충 똑같아요. 공법처럼 어느 위치에 어느 거에 나온다. 중개사법처럼요. 암기노트에 어디에 대충 내가 어디에 나오기 때문에 이걸 이런 식으로 외웠다. 네. 이게 저 같은 경우에 또 하나 또 이제 교수님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표보이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을 때 저는 여기에다가 뭘 하나 추가를 했어요. 뭐냐면은 상속 유증에 나오는 이제 미등기된 부동산을 포괄 유증 받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된 부동산을 뭐 포괄 유증을 받은 자, 특정 유증 받은 자 읽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또 어떤 식으로 외웠냐면은 미등기의 미자, 특정 유증의 특자, 그러면 상속인 명의의 보존 등기로 등기 후 수증자 명의의 이전 등기를 한다. 이래서 저는 여기를 또 교수님이 주신 그 용어를 하나 이용해서 미특보이라고 외웠어요. 미특보이. 이것도 알려주니까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어쨌든 외워야 되는 건 달달달달 외워야 되고, 이해가 안 가는 거는 계속해서 외워야 되는 게 맞습니다. 계속 반복하시고요. 예, 이런 표 같은 것들을 머릿속에서 자꾸 반복해서 저장을 하려고 하시고요. 가등기 어렵지만은 꼭 나오니까, 가압류 가처분도 꼭 나오니까 해서 기억하시도록 반복 수달 하셔서, 이거를 공수모로 이 정도 나가면 뭐 한 파트 나가서 공수모 쪽에 단위별로 풀고, 또 한 파트 이해하고 외우고 공수모로 풀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시면 됩니다. 지적법이 끝나면 등기법도 마찬가지. 이 등기도 뭐 몇 파트 이렇게 외우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 그것도 풀고, 또 어느 정도까지 외운 다음에 또 공수모 들어가서 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시면 될 겁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제가 아까 백선 강조드렸는데 그 전에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이전에 직전 영상에서 공법에서 특강 자료가 특강 자료가 책이었잖아요. 그것처럼 등기법 같은 경우에도 특강 자료를 할 때 요거하고 비슷한 암기 자료를 주셨어요. 이거에 이 특강 때 공시법의 자료가 뭐 각 학원마다 있으실 텐데, 그 특강 자료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또 여기다가 첨부를 하시면은 실력이 배가가 되는 거죠.
옳은 지문, 참고로 이 이사 같은 경우는 옳은 내용을 한번 또 나오고요. 예를 들어서 중요한 것들, 소유권 보존 등기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등기법으로 이제 쭉 특강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게 더 좋더라고요. 어차피 지적법은 뎁스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등기법 같은 경우에는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 소유권 보존 등기는 쭉 이렇게 배워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옳은 지문과 틀린 지문이 왜 틀린지, 왜 맞는지 이런 거, 암기 코드들을 쭉 알려주셨고, 그런 식으로 쭉 진행했던 이 자료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등기법을 조금 더 깊게 나가겠다 하면은 특강 자료를 보셔가지고 거기에 있는 등기의 자료를 한 번 더 해서 이해를 하시면 좀 더 깊이 있게 여기에 기존 암기 노트에 특강 자료의 등기 암기 사항들이 배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해서 마스터를 하시고요. 이게 다 끝났다 이러면은 제가 아까 맨 뒤에 강조드린, 이거는 나중에 뭐 백선 때 전체 다시 한번 각 과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백선 자료가 있어요. 이 백선 자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해서 70~80%의 완성도를 이제 다 갖추셨다면 나머지 20~30%는 백선 자료로 확실하게 100%로 만드는 필수적인 지렛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문제 나오고 설명 나오고 문제 나오고 설명 나오고 이 문제들에 대한 쭉 지문 모두를 전부 다 교수님이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게 또 우리 공수목 기술처럼 단원별로 쭉쭉쭉 해주세요. 순서대로. 정말 좋습니다. 근데 이거 역시도 교수님이 앞부분을 등기부터 하시고요. 그만큼 등기를 마스터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지적으로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해주셨는데, 요것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예, 요것도 굉장히 좋아서 요 자료까지도 이제 다 보신다면 요렇게 해서 요 3종 세트가 구비되면은 공시법은 마스터가 되는 겁니다. 지적법은 뭐 당연하게 기본적으로 뭘 하셔도 다 느세요, 실력이. 등기법이 마스터하기 어렵잖아요. 이 등기법을 요 3종 세트로 마무리를 하시면은 총 24문제, 그 중에 12문제, 12문제 나오잖아요. 전략을 잘 짜세요. 세법까지, 나중에 이제 맨 마지막 남은 이제 세법, 공부법에 대해서도 이제 별도로 이제 안내를 드리겠지만은, 일단 오늘 공시법이니까 같이 시험을 24문제와 16문제로 돼 있잖아요. 공시법 24, 세법이 16문제. 근데 그래서 전략을 잘 짜셔야 돼요. 나는 지적법은 몇 문제, 그 다음에 공시법은 몇 문제, 세법은 몇 문제, 이렇게 내가 맞춰서 대략 어느 정도까지 이상을 맞춰 놓겠다라고 하셔야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전략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딴 과목들에 비해서 투하할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요. 특히 세법이요. 그리고 등기법이 어느 정도 더 많이 틀릴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누구나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전략을 24문제를, 그러니까 24문제와 16문제, 총 40문제를 몇 점의 비율로 배분을 할까라고 고민하다가 항상 사람들 앞에서 그랬어요. 욕 아닙니다. 욕 아니에요. 노딱 금지고요. 저는 18 전략을 썼어요. 지적법 10개 맞겠다. 그 다음에 등기법 8개 맞겠다. 그 다음에 세법을 또 8개 맞겠다. 그래서 합치면 26개거든요. 근데 24개를 맞으면은 60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의 전략은 28개를 맞추고 65점을 받는 전략을 썼어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표를 명확하게 세워놓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드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면, 공시법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법이 있어요. 이 두 개가 합쳐서 총 40문제가 나옵니다. 공시법에 24문제가 나오고 세법에 16문제가 나와요. 공시법은 다시 지적법하고 등기법 있죠? 지적법이 12문제, 등기법이 12문제. 자,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이 세 가지 파트에서, 통상 세 가지 파트라고 할게요. 이 세 가지 파트에서 내가 몇 점씩을 받겠냐? 저는 전략을 12문제 중에 10개,
지적법에서는 10개를 맞자, 등기법에서는 8개를 맞자, 세법에서는 반타작인 8개를 맞자, 이렇게 해서 요 세 가지의 합인 전체 합계가 40점인데 저는 요 40문제인데 이 중에서 총 26개, 이걸 맞으면 65점이 나와요. 24개를 맞아야 개수라고 쓸게요. 그래야 60점이 나옵니다. 여기 60점이 나오면 중개사법이든 공법이든 아무한테서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만에 하나 공법이 점수가 낮아가지고 중개사법이 여기에다가 다 꽂아 버렸다면 얘는 더 이상 받을 게 없어요. 그럼 최소 마지노선이 24개를 맞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2개에서 높은 이렇게 전략을 했고, 실질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18, 8 전략이었는데 9, 8, 10이 나왔어요. 어쨌든 27개죠. 그래서 67.5점이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9, 8 이렇게 나왔죠. 나쁘지 않은 겁니다. 단 제가 보통 지적법에서는 보통 모의고사 치면 하나나 2개 틀렸거든요. 근데 본 시험에서는 3개나 틀려버렸어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등기법은 4개가 틀렸는데 이전 영상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등기법 12개 중에 4개 틀려서 8개인데 되게 잘 맞은 거예요. 더 열심히 해서 더 잘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해도 등기법은 항상 부족한 거죠. 세법은 뭐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써야 됩니다. 글씨를 잘 못 쓰는데 양해 부탁드릴게요. 예.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돼요. 24개 있는 거에 좀 더 비중을 많이 두고 상대적으로 가장 문항수가 작은 세법의 비중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세법 교수님이 항상 억울해 하시는데 우리는 뭐 2차만 준비하시는 분이든 동차를 준비하시는 분이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40문제의 과목과 24문제의 과목과 16문제의 과목은 비중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는데 여기에다가 몰빵을 하시는 분, 여기에다가 너무 얘보다 더 많은 투하를 하시는 분,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자, 이제 등기 백선 자료, 그 다음에 특강 자료,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핵심 암기 노트, 요거까지를 다 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여러분들 100% 합격하십니다. 네. 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많이 긴장되고 걱정되시겠지만 오늘 공시법의 또 필승 해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대로 열심히 준비하시고 노력하신다면 절대 여기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를 이 핵심 노트를 가지고 이해를 하시고 특강의 백선을 배가해서 같이 활용을 하시고 공수모 기출 이렇게 하시면 공시법 충분히 여러분들이 목표를 하는, 아까 제가 목표 설정하시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도 목표 설정하셔서 그 정도 이상을 내가 맞추겠다 라는 자세를 준비를 하시면 100% 가능하십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학개론, 민법, 중개사법, 그리고 공법, 공포의 공법, 그 전에 또 공인중개사법이 있었죠. 네. 그리고 오늘 공시법, 지역법과 등기법 구분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고요. 필승 합격 전략 잘 가져가셔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가오는 10월 초가 되면 제가 이제 마지막 세법 필승 공부 합격 공부 방법 또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또 열심히 하시고, 환절기인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본인만 만족하실 게 아니라 누구나 공감할 만한 충분한 팁이 됐다 생각하시면 아낌없는 구독, 좋아요로 또 공경에 빠져서 방법을 찾고 있으실 분들이나 해법을 간절히 원하시는 분들께 또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랜덤 영상으로 제 영상들이 날아가겠죠. 많이 전파할 수 있도록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자가 순식간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 소중합니다. 제가 조금씩 짬내가지고 여러분들이 댓글 올리시는 거에 정말 어지간하면 답글을 다 달아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공부하시다가 조금이라도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은 해당 영상에다가 각각의 영상에 댓글을 필요한 것들을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또 답글로 또 답을 충분히 달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건강 유의하시고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컨디션 떨어지지 않도록 체력 관리 잘 하시고요. 그러면 9월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10월 또 이제 마무리 한 달로 모두가 합격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10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늘 행복한 오늘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들의 1따봉, 1추천, 1공유가 모든 분들을 행복하게 하는 즐거운 합격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고요. 힘내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합격합니다. 자, 안녕. 끝.